반갑습니다. 하부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 포홀입니다. 오늘 퓨처엠 주가가 꽤 밀렸습니다. 오늘 4.4% 밀렸고, 포홀이 2% 밀렸고요. 다시 한번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저점 부근까지 주가가 좀 내려왔죠. 추세의 하단을 오늘 장중에 이제 이탈을 했고, 15만원이라는 가격을 계속 이제 지켜줬는데, 오늘 LNF가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.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에 오늘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어쨌든 간에 LNF의 이 급락이었다. 그래서 뭐 에코프로도 밀리고 에코프로 BM도 뭐 2.8%.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LNF의 문제거든요. 네, 지금 장 전에 이미 시작하기 전에 부채 비율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막 나왔습니다.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부채 비율이 지금 작년 말 대비했을 때 작년 말에 이제 280% 정도 됐거든요. 이게 174%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. 지금 460%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. 네,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 56%입니다. 이걸 좀 쉽게 설명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뭐 부채 비율이 460%다 라고 하는 거는 빚이 자본의 4.6배라는 겁니다. 집이 만약에 100원짜리 집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빚이 460원이라는 거예요. 그럼 유동 비율이 56.3%다라고 하는 건 지갑에 56원 있다라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내일 갚아야 되는 빚이 100원이다. 그리고 EB, CB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. 지난번에 회사가 이제 해명을 했을 때 EB랑 CB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뭐 물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죠. 하지만 그걸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가 LNF가 저렇게 뭐 10몇 %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심리가 이제 들어올 수 있거든요. 아, 뭔가 재무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. 물론, 퓨처엠이나 뭐, 이제 SDI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런 재무에 대한 부분을, 리스크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완화를 했는데, LNF는 지금 또 BW까지 앞두고 있거든요. 청약이 또 9월 1일, 9월 2일이에요. 그래서 전하는 가격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5만원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해지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오늘 크게 작용을 했다. 그렇게 좀 봐야겠죠. 그래서 뭐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죠. 네, 3분기에 뭐 흑자를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2분기에 적자가 1,000원 넘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단기간에 가능할 거다라고 보진 않죠. 회사 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, 다만 최근에 이제 뭐 LFP니 뭐 ESS니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그래도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오늘의 이 LNF의 하락은 일종의 좀 우려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됐다. 뭐 어떤 악재가 갑자기 팍 생겨가지고 LNF 사업에 진짜 이건 좀 치명적이겠다 뭐 이런 이슈다라기보다는 BW 관련해서 청약 앞두고 먼저 이제 좀 팔아가지고 주가가 빠지겠다? 주가가 그럼 빠지지 않을까? 전환가가 이제 낮으니까. 네, 그 심리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외부인 기관들도 똑같죠. 네, 얘네들도 뭐 똑같은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, 그 이벤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완화하려고 했고요.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. 괜찮았죠? 네, 하지만 시간으로 좀 밀렸고 이게 반도체 쪽에 시가 이제 하락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반등기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이닉스가 거의 막 2% 3%까지 올라오고 마무리가 됐죠. 그래서 반도체가 어쨌든 꽤 견조하기도 했고 바이오도 뭐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려갈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였는데 그때 또 마침 LNF 쪽에 이런 이슈가 들어오면서 급락이 나왔다. LG엔솔도 2.5%, 뭐 SDI도 1.8%. 지금 차트만 봐도요. 가격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원체 그동안 또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긴 했는데 뭐 음봉 하나가 더 나온다라고 하면 퓨처엠이랑 이제 포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래쪽에 라운드 피겨 이런 가격대가 다 있거든요. 지금 286,500원이 전저점인데 포홀이랑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. 네, 웬만하면 이 박스권 가격 지켜주는 게 제일 좋고요. 지수가 불리하진 않습니다. 오늘 뭐 삼국계장 관련해가지고 또 지주산이 뭐 금융준이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가지고 지수 커버를 하긴 했습니다만, 결국에는 지금 삼전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기술주 쪽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커버하고 방어하고 하는 형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2차전지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낙폭도 진짜 뭐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
맞을 것 같아요. 오늘 수급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. 연기금 매도도 나왔고 외국인 기관 쪽에 양매도가 나와줬는데 14만 5천 원 늘 웬만하면 최대한 막아주고 여기에서 다시 15만 원대로 돌려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. 어쨌든 추세 라인을 깼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공포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긴 하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지수가 기술주 쪽에 주는 유리함이 적지 않습니다. 엔비디아에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줍니까? 그렇지 않죠. 그냥 단순하게 엔비디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.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섹터들은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큰 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뭐 못 버틸 만한 뭐 지켜보기가 뭐 힘들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충분히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저점 확인하고 돌려 나오는 그 움직임을 기다려 볼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. 포홀은 전저점 막아주고 다시 또 빨리 이제 29만 원대로 올라가 줘야 그래야 30만 원 확보가 쉬워지죠. 어차피 저항 라인 위치가 31만 원 그대로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서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하단으로의 그 폭 자체는 저는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저희 8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. 지금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만큼 또 좋은 기회가 없죠. 이럴 때 시장이 뭔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무너지고 약해지고 이럴 때가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입니다. 시장이 뭐 지루하고 밀린다라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나중 가서 뭐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런 것들 뭐 소용 있습니까? 그렇죠? 보통 이렇게 심리가 약해지고 무너질 때 이럴 때의 대응이 나중에 좋은 결과들을 쉽게 또 갖다 줍니다. 아직도 내가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편하게 이벤트 관련 문의 주시고요. 이벤트 관련 내용은 아래쪽에 텔레그램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